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정 종목을 매수하실 시 이 불안감이 높아지는 그런 내용, 이러한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은 이미 그 종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고 어떠한 시기에 특정 종목을 매수했을 시 항상 그 불안한 심리가 커서 10초, 20초마다 그 종목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분명 특정한 매수 기준들이 무언가가 잘못되고 그리고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매매 기준들을 계속해서 활용한다면은 결국에는 불안한 심리를 없앨 수 있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특정 종목을 매수했을 시 어떻게 하면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디까지나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진짜 힘든 경험도 해보고 그러한 경험을 통한 저의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해결 방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부를 할 시 제 개인적인 단계를 보면은 이런 단계를 저는 거쳤습니다. 먼저 암기 단계. 눈에 보이는 이런 차트상의 기술적 매매 기준들을 단순히 구분 가능한 정도에서 매수 기준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1선 매매라면 21선 부근에서 매수만 하면 되는구나. 5일선이면 5일선 키스했을 때 매수만 하면 되는구나. 캔들을 보고 중간 단계를 침범하지 않으면 그 위치에서 매수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런 패턴들을 외워서 그러한 패턴들이 절대적 기법인 양 그것만을 믿고 매수를 하는 그런 단계였죠. 그것은 단순 암기 단계로 저는 제 스스로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 단계입니다. 이는 그런 현상이 왜 21선이 반등하고 왜 캔들의 중간 라인까지 침범했을 때 그 이하까지 안 내려가면 반등이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런 패턴, 모습만 암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런 모습이 왜 나타나는지 주식의 속성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이 지지점과 저항점이 왜 되는지, 왜 매수자와 매도자는 거기서 매수를 하게 되고 매도자들은 왜 매도 물량을 걷어들이는지, 왜 그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주식의 속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단계가 오고 그것은 자신이 아는 만큼 보이는 단계이자 결국 자신의 매매 기술이 최고라는 기본적 원칙보다는 고급 매매 기술을 쫓아가면서 이것이 나만의 방법이고 내가 최고로 주식 투자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술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단계가 꼭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내가 활용하는 매매 기준이 최고이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단계에서 자만하고 이런 위험한 단계에서 결국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가 알았던 모든 매매 기술 방법들이 결국 시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실전 단계로 오면은 냉정함과 겸손함이 갖춰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이런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주식 투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누구나 아는 이런 매매 기준들이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기 단계, 이해 단계, 결국 자신이 결국 큰 고통을 통해서 느끼는 단계까지 와야 그것이 매우 중요한 매매 기준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 매매 기준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힘든 시간을 통해서 심리적 중요성,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 원칙이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심리적 강인함이 없다면은 그런 매매 기술적 도구는 결국 한낱 내가 스스로 나를 만족시키고 일순간 수익은 줄 수 있지만 결국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 매매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시장의 흐름을 맞춘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종목을 매수해서 왜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매매 기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라는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본적인 이런 매매 원칙이 과연 우리가 지켜줬는지 거기에서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매수 후 불안 심리를 유발하는 원인, 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혹시 이 내용들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분명히 그것을 고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매수 기준 없이 매수를 한 경우 불안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매매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은 특히 이런 분봉, 일봉을 통한 특정 이평선을 나는 나의 매매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또는 캔들의 높낮이 비율로서 나는 매매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또는 역배열 종목을 제외할 것이다. 아니면 당일 매수한 종목의 거래원에 외국계가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면 제외를 할 것이다. 아니면 우량 수급 주체인 기관이나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도 종목은 제외를 할 것이다. 또는 안정성 지표가 불량인 종목, 부채 비율이 300%, 400%, 500%인 종목은 제외할 것이다. 또는 적자가 지속적인 3분기, 4분기 계속 적자인 종목 또는 금융기관,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 대규모 전환사채나 신주의수권 부사채 이것을 발행한 기업들은 제외를 할 것이다. 이런 명확하고 구체적인 매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종목을 매수하였을 시는 우리는 분명히 불안한 심리를 매우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매수 기준점이 없을 때는 당연히 당일 급등주를 추격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시뻘건 불기둥을 보고 큰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특정한 매수 기준 없이 그런 종목을 타고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추격 매수라는 것이죠. 아울러 내가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분할 매수가 아니라 단순히 처음에 들어가서 그 종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려는 이런 물타기, 그렇죠. 손실을 결국에는 보기 싫어서 하락하는 종목을 더더욱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빠져나오겠다는 그런 계획. 그것 또한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목을 매수하였을지는 불안 심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몰빵과 레버리지, 이 내용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도 다 느끼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 하락 시 매수 또는 최근 이런 우아한 폐렴,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지금 악영향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또 내가 특정 종목을 대량의 종목을 몰빵했을 경우 우리는 극심한 불안한 심리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내용들은 3번까지는 매수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4번은 과연 내가 매수한 종목이 수익 중이더라도 우리 심리가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까?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매수한 종목이 아무리 수익 중이더라도 그 가격이 혹시나 최고점은 아닌지 항상 심리적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종목을 매수하였을 시 왜 불안한지에 대한 우리는 이러한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얼마나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불안한 심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반대로 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은 그러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타 매매면은 단타 매매에 맞는 분명한 매수 기준, 스윙 투자라면 스윙 투자에 맞는 분명한 매수 기준, 이런 매수 기준들을 자신만의 매수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러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종목을 매수하려고 반드시 노력을 해야지 불안한 심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역배열 종목이라면 정배열 종목을 매수하면 될 것이고, 거래원이 불량하다면 외국계 매수하는 종목을 선정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량 수급이 지속적인 매도 종목으로 불안하다면 우량 수급 주체, 기관이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안정성 지표, 부채 부율이 높다면 낮은 종목, 적자가 지속되는 종목이라면 실적이 우량한 종목, 대규모 CB, BW 발행하는 종목이라면 유보율이 높은 그런 종목들, 그렇게 매수를 한다면 이러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러한 요인들을 반대로 한다면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급등주 추격 매수, 급등주를 매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등주도 분명히 눌림을 줄 것입니다. 분봉에서 급등주,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장중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급등하는 종목도 상승과 하락에서 지지가 나오고 2차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에 장 5분 내에 상한가를 치는 종목, 그런 종목은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급등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눌림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눌림을 활용을 해서 매수를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락 중 물타기, 내가 철저한 계획에 의한 분할 매수가 아니라면 내가 매수하자마자 내 생각과 달리 내 매수 기준을 벗어나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우리는 손절매로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매도 계획도 미리 세우고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몰빵과 레버리지, 시장이 좋을 땐 레버리지도 하나의 좋은 매매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그럴 때 이런 몰빵을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매우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도박성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매우 힘든 경험을 하였었고요.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바스켓 매매라는 그런 여러 종목, 그런 종목들을 쪼개 사는 것까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몰빵과 신용, 미수를 밥 먹듯이 사용한 저도 그러한 힘든 경험, 극심한 주식으로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몸에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종목을 매수할 때도 몰빵이 아닌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 그리고 매도를 할 때에도 일괄 매도가 아닌 분할 매도를 습관화한다는 것. 그것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지금은 그러한 매매 방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식 한 종목이 급격히 상승을 할 때 확신이 갖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그 한 종목에 몰빵하고 싶은 그런 심리를 억누르기가 매우 힘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경우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 금액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거에나 이런 단계 주식 투자로 인해서 아직 큰 고통을 겪지 못했던 그런 단계에서나 했었던 거지,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알고 난 이후에는 몰빵과 레버리지 사용에 상당히 조심하고, 그리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가 완전히 몸에 생활화되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지금 이런 내용들, 수익 중인 종목 보유, 매도 타이밍으로 불안하다, 여기가 최고점일 것 같은데 더 오를 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는 분할 매도로서 자신의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하고 50% 절반을 털고 나머지 50%를 들고 가는 전략. 이런 식으로 매수도 분할 매수, 매도도 분할 매도,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특정 종목을 매수하고 그리고 불안 심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우리 선생님들이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주식 투자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 매매 기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이 내용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선생님들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뭐하러 얘기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윗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왜 꼭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실전 투자에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 단계, 암기 단계, 이해 단계, 그리고 느껴야 되는 그런 단계, 그 느낌이 꼭 고통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꼭 돈을 잃고 나서 길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내용이 우리가 특정 종목을 매수하고 왜 불안한 심리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러한 원인과 그러한 원인을 알았다면은 이 내용 중에 우리 선생님들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반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특정 종목을 매수하고도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고 또 몰빵,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꼭 해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적인 매매 기술은 아니지만 그러한 매매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뒷받침돼야 그런 매매 기술들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저만의 내용이라고는 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꼭 개선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